네, 이번 시간에는 컴포지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컴포지트 패턴 같은 경우는 구조가 약간 특이하지만 쓰임새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먼저 위키를 찾아볼게요. 위키에서는 컴포지트 패턴이란 한 오브젝트의 그룹과 그 오브젝트의 싱글 인스턴스가 같은 타입으로 취급되는 패턴이라고 써 있어요. 또한 컴포지트 패턴을 통해서 오브젝트들을 트리 구조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컴포지트 패턴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볼게요. 먼저 방금 위키에서 설명한 내용, 하나의 오브젝트 인스턴스와 그룹을 같게 취급한다 라는 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하나의 오브젝트, 그리고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그룹을 같은 타입으로 취급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네모칸들은 리스트를 표현한 것인데 이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감으로써 오른쪽은 오브젝트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둘을 같은 타입으로 취급한다라는 말은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 마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클래스 구조, 고양이와 강아지 클래스를 정의해서 이 둘을 애니멀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형태의 클래스 구조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도 이 둘의 베이스,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정의해서 이 둘의 상속을 시키는 방식으로 클래스 구조를 짤 수 있는 거죠. 컴포지트 패턴에서는 이러한 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또 이를 상속을 받은 객체를 리프라고 불러요. 반대편, 이를 상속을 받는 그룹을 컴포지트라고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게 컴포지트 안에는 오브젝트의 리스트가 들어가는데 이 안에는 리프가 아닌 이 둘의 베이스, 컴포넌트들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 리스트 안에는 리프 객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룹의 형태인 컴포지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그림은 위키에서 아래쪽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쨌든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리프와 컴포짓은 컴포넌트와 같은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또 컴포짓 안에는 리스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리스트한 엘리멘트 타입은 아까 말한 대로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룹 형태가 아닌 일반 클래스의 이름이 리프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컴포지트 패턴이 트리 구조를 나타내기 좋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리프 두 개가 묶이고 그 가지가 다시 리프와 묶인 트리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는 하나의 컴포지트 오브젝트 안에서 그 안에 리프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또 다른 컴포지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컴포지트 오브젝트 안에 다른 리스트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두 개의 리프 두 개가 들어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내용을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베이스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부터 정의할게요. 클래스 컴포넌트는 fn을 가지고 있어요. 왼쪽 아래 리프 클래스는 컴포넌트에서 상속을 받고 함수 fn은 리프라는 것만 출력을 해줄게요. 클래스 컴포지트는 역시나 컴포넌트를 상속을 받고 그 안에 컴포넌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컴포지트 클래스는 그 인터페이스로 해당 리스트에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add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베이스 인터페이스와 같은 fn을 정의할게요. 함수 fn 안에서는 컴포지트라는 스트링을 출력해주고 리스트 컴포넌트 안에 있는 엘리멘트를 하나씩 불러서 각 객체에 대해서 fn 함수를 콜을 할 거예요. 그럼 오른쪽 트리 구조에서 이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부터 만들어 볼게요. 컴포지트 1은 컴포지트 오브젝트가 되고 그 안에 리프를 두 개 삽입했어요. 그럼 컴포지트 1 오브젝트를 소유하고 있는 컴포지트 0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컴포지트 0은 리프를 하나 소유하고 있고 컴포지트 1을 소유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컴포지트 0 오브젝트에서 함수 fn을 호출하게 되면 컴포지트 0 오브젝트에서 fn 함수를 한번 호출하면 이처럼 컴포지트 제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fn 함수가 호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왼쪽 트리 구조의 루트를 기점으로 함수 fn을 호출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 함수 fn이 퍼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컴포지트 패턴을 통해서 트리 스트럭처를 만들어냈어요. 컴포지트 패턴의 장점은 방금 이곳에서 확인했다시피 트리 구조가 아주 복잡할 때 그 트리의 루트에서 함수 하나만 점화시키면 컴포지트 패턴을 따라서 리프까지 그 함수가 자동으로 콜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를 통해 벌써 여러 쓰임새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늘 만들어보는 고양이, 강아지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고양이를 3마리 묶어서 하나의 고양이 그룹을 만들 것이고 강아지를 2마리 묶어서 강아지 그룹을 만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룹 2개를 묶은 동물원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 구조는 애니멀 클래스 밑에 고양이, 강아지를 만들 수 있고 그룹을 나타내는 애니멀 그룹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애니멀 그룹 클래스 안에는 리스트가 존재할 것이고 그 리스트 안에는 베이스 인터페이스, 애니멀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를 오른쪽 컴포지트 패턴의 클래스 구조와 비교해보면 베이스 애니멀 클래스는 컴포넌트로 볼 수 있고 고양이와 강아지는 리프, 애니멀 그룹은 컴포지트 클래스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를 바로 코드로 나타내 볼게요. 클래스, 애니멀은 스피크 함수를 인터페이스로 가지고 있어요. 애니멀을 상속받은 고양이 클래스를 정의하고 스피크 함수에서 mew라고 말할게요. 또 애니멀을 상속받은 강아지 클래스에서는 bug이라고 말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애니멀들을 소유할 수 있는 애니멀 그룹을 정의할게요. 이 또한 애니멀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요. 그 내부 베리어블로 애니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리스트에 애니멀을 추가할 수 있는 add 함수를 정의할게요. 애니멀 인터페이스인 스피크 함수는 프린트를 하나 해주고 그룹 안에 있는 애니멀 각자에 대해서 스피크 함수로 호출할 거예요. 그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양이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고양이를 3마리 추가할게요. 다음 강아지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강아지를 2마리 추가할게요. 애니멀 그룹인 동물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캣 그룹과 강아지 그룹을 추가할게요. 이제 고양이 3마리가 들어있는 고양이 그룹, 강아지 2마리가 들어있는 강아지 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동물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스피크 함수를 호출한다면 그 내부에 들어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스피크 함수가 호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에 스피크 함수를 호출하면 이처럼 내부에 들어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스피크 함수가 호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코드 같은 경우는 영상 아래 콜랩 링크에서 확인 가능해요.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그룹으로 묶고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컴포지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해당 패턴의 핵심은 그룹과 오브젝트가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루트에서 시작된 함수콜이 트리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로 함수가 퍼지는 구조예요. 이번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이러한 함수는 꼭 하나일 필요 없이 여러분의 사용처에 따라서 여러 개를 가져도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2개를 같은 타입으로 보는 아이디어예요. 아마 이러한 패턴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해 두시면 어디선가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컴포지트 패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패턴 알아볼게요.